안녕하십니까. 미스터 과학 심층 영문법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 58강에 니얼의 다양한 용법으로서 니얼에 관해서 자세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얼이라고 하는 것은 품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형용사, 부사, 전치사, 동사 이런 품사로 사용되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보시면 형용사는 첫 번째 시간, 거리, 관계에 따른 가까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the nearest라는 최상급을 써서 비슷한 이러한 의미가 있고, 세 번째 거의 뭐뭐라 할 수 있는 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 거리에 대한 요 가까운 요것이 학생들이 많이 혼돈되고 또 어려워하는 그러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요 near과 nearby에 대해서 비교를 해서 구체적으로 또 자세히 또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 그런 강의가 있으니까 그 강의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선 거리에 대한 가까움부터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예문을 보면 The lake is very near. 자, 그 호수는 매우 가깝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near은 형용사로 쓰인 건데, 자, 거리상으로 가깝다 이거죠. 자, 요럴 때 다시 말씀드리면 거리상으로 가깝다는 것을 표현을 할 경우에는 얘는 그러니까 서술적 용법으로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서술적 용법 그러면 좀 표현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보호로만 쓰일 수 있다 이거예요. 보호. 다시 말씀드리면 이 near가 거리를 나타내는 가까운이라는 의미를 가진 형용사로 쓰일 경우에는 명사 앞에 이렇게 near가 와가지고 이렇게 수식을 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냥 보호로만 쓰일 수 있다. 쉽게 얘기해서 뭐 she is pretty, pretty의 그 서술적인 용법처럼 그냥 이 보호로만 쓰일 수가 있지, 명사 앞에서 이 near가 형용사 역할을 해줄 수는 없다 이거예요. 요 가까운, 그러니까 이 거리상에 있어서의 가까운 의미를 쓰일 때죠. 그러나 시간이나 관계에 대한 그 near은 쓸 수 있어요. 이 형용사가 이 명사 앞에서 이렇게 형용사처럼 이렇게 꾸며줄 수 있는데, 거리상에 있어서의 가깝다는 의미는 그때는 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앞에 올 수가 없다는 얘기죠. 시간상으로는 가까운 미래, 미래라는 얘기는 시간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까운 미래에 이렇게 쓰일 때는 이렇게 형용사가 이 명사 앞에 올 수 있지만, 거리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그럴 때는 이 명사 near를 쓰지를 못하고 nearby를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 점에서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요 his nearest는 relatives 하면은 그의 가장 가까운 친척들 이렇게 돼 있죠. 요거는 이제 인간 간의 어떤 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럴 때는 또 이렇게 형용사로 쓸 수 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게 되면, 거리상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로 쓰일 때는, 그럴 때는 이렇게 형용사가 명사 앞에서 쓰일 수 없고 그냥 보호로만 쓰인다. 그 다음에 시간이나 관계를 나타내는 그러한 near일 경우에는 명사 앞에서 쓰일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 지금 최상급을 주로 쓰죠. 그래서 자,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자전거와 가장 비슷한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the nearest
최상급을 쓰는데 이렇게 비슷한 의미가 있다. 주로 최상급을 쓴다 이거죠. 그 다음에 거의 뭐뭐라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선거는 그 정당, 여기서 파티는 그 파티가 아니라 정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집권 여당 그럴 때 이제 ruling party 그러죠. ruling party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야당 같은 경우에는 그 opposite party 그러죠. 그래서 이거 여당, 야당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집권당 그럴 때 ruling party, 그 다음에 야당인 경우에는 보통 opposite party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정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거는 그 정당의 거의 재앙이라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거의 재앙이라고 입증되었다, 또는 거의 재앙과 같다고 밝혀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near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뭐뭐라 할 수 있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형용사로도 이렇게 앞에 와서 쓸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사로 쓰일 경우, 자, 시간이나 거리 이렇게 가까이 쓸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결혼기념일은, 자, 다가오고 있다, near, 가까이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부사로 쓰인 거죠. 자, 그 다음에 she took a step nearer. 그래서 그녀는 뭡니까? take a step, 그러니까 원형을 쓰면 take a step인데, 걸음을 걸었다 이거죠. 그런데 비교급이었죠. 그래서 더 가까이, 그러니까 다가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겠죠. 이건 역시 부사로 쓰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a near perfect performance 해서 거의 완벽한 어떤 행위 또는 완벽한 공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near은 부사로 쓰여서 이 perfect이라는 형용사를 꾸며주는 그런 부사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치사로 쓰이는데, 전치사는 역시 시간과 거리에 있어서는 가까이 이거죠. 그래서 나의 생일은 매우 있다. 어디에? near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가까이에, 그러니까 아주 크리스마스 가까이에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near라고 하는 것은 이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요거하고 이렇게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자,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near가 뭡니까? 형용사로 쓰일 경우에는 명사 앞에서 쓸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명사가 왔잖아요. 명사가 왔으니까 얘는 이걸 꾸며준다? 안 되죠. 형용사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형용사가 안 되니까 그럼 부사냐? 자, 부사가 되는데 지금 명사 앞에 하는데 부사가 될 수는 없죠. 그럼 명사 앞에 올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전치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전치사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she lives near her work. 그녀는 그녀 직장 근처에 산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이제 주어 동사인데, 자, 이건 명사거든요. 명사예요. 그럼 얘는 형용사가 될 수 없어요. 이렇게 꾸며줄 수는 없어요. 그러면 명사 앞에 올 수 있는 것은 형용사 아니면은 전치사인데, 전치사죠. 여기서는. 얘는 전치사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이 near가 품사가 뭐로 쓰였는지 판단을 할 때, 그럴 때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거의, 약,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자, his record, 그의 기록은, 자, 여기서 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명사죠. 그래서 앞에 있는 record를 대신하는 대명사입니다. 이게. 단수가 왔기 때문에 one 이렇게 온 거죠. 여기 만약에 복수가 왔다 그러면 여기는 뭐 복수가 없겠죠. once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의 기록은 새로운 기록, 그러니까 신기록이죠. 거의 신기록에 가까웠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near라고 하는 것 역시 전치사죠. 예, 왜냐하면 near 뒤에 명사가 왔으니까. 형용사가 올 수는 없다 그랬죠. 형용사로 올 수는 없다. 그러니까 얘는 전치사다 이거죠. 그래서 그의 기록은 거의 신기록에 가까웠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태, 뭐뭐에 가까운. 자, 이것도 뭐냐면, 자, 그 밖에 아무도, 오지 않았다 이거죠. 왜냐면 이 부정이 왔기 때문에. 자, 그녀 근처에 또는 가까이에. 자, in intellect. 그러니까 지능 면에서 그녀의 가까이. 여기서도 이제 명사가 왔으니까 이건 당연히 전치사겠죠. 지금 직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지능 면에서 그녀 가까이 또는 근처에 오지 못했다. 그러니까 아무도 지능 면에서는 그녀와 비슷하지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의미가 있다. 그러면 이런 의미를 다 어떻게 따져요? 네, 그거는 문맥에 맞춰서 문맥에 따라서 이제 요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정리한 것은 어떤 문맥에 따라서 쓰일 수 있는 그러한 의미를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한 것이니까 뭐 많지도 않죠. 그러니까 가깝다, 거의, 비슷한 요 셋 중에 하나예요. 가깝다, 그러니까 가까운, 거의, 그 다음에 뭡니까? 비슷한.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요 셋 중에 골라서 형용사, 부사, 전치사에 맞게 그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수고로도 많이 나오죠. come near ing. 뭐 동명사가 올 경우는 come near ing 또는 come near 명사. 물론 여기 to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죠. 그래서 자, 우리는 came near to being killed. 이건 동명사입니다. 이게 왜 동명사냐면 여기 to라는 이 전치사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동명사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거의 죽을 뻔했다 또는 거의 살해될 뻔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수거는 입에다가 어떻게 자꾸 연습을 해서 입에 익숙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냥 툭 건드리면 나올 정도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사, 이 동사로 쓰일 수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되겠습니다. 가끔씩 이제 이 문제가 나오거든요. 동사. 그러면 학생들이 near은 동사라는 것을 글쎄요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ing가 붙거나 이렇게 VP, 이렇게 과거 형태가 오게 되면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동사로 쓰일 수 있다는 걸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일은 가까워지고 있다. 어디에? 완성에. 그러니까 내 일은 거의 완성되어 간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자, 이거는 다시 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얘 지금 동사인데 지금 동사로 쓰이지 않습니까? 얘를 ing를 빼버려요. 그렇게 되면 이건 이제 near가 형용사겠습니까? 아니면은 전치사겠습니까? 명사가 있으니까 형용사는 될 수 없죠. 이 near가 형용사로 쓸 때 보호 역할만 하는 거니까. 그럼 얘는 전치사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그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는 다가갔다. 꼭대기에, 그 언덕의. 그래서 우리는 그 언덕 꼭대기에 다가갔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near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품사가 형용사, 부사, 전치사, 동사 이렇게 있는데 특히 이제 주의해야 할 게 형용사와 그 다음에 이 전치사와 혼돈이 돼가지고 전치사와 혼돈이 돼서 near가 이렇게 명사 앞에서 꾸며주는 형용사를 역할을 하는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자, 이 near가
이 명사 앞에 올 경우에는 그때는 이거는 형용사가 아니라 전치사다. near가 이렇게 거리상, 거리를 나타내는 가까운을 표현을 할 때는 그때는 이렇게 형용사로서 보호 역할만 한다. 명사 앞에서 꾸며줄 수 없다. 그것만 확실하게 알아두시면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